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공유를 하고요. 일단 교과서 페이지 몇 페이지냐 친구야? 192페이지 정도 펴봐라. (314) 내용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명밖에 없네. 원래 총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런데 이렇게 없네. 자,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왜 이렇게 크게 안 되지? 어디를 눌러야 크게 될까? 이거 눌러야 되나? 잠시만요. 비슷한데? 똑같은데? 잘 안 보이죠? 보이나요? 응? 보여요? 예. 지금 같은 농도의 산과 염기를 서로 다른 부피비로 중화 반응시킨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성된 물의 개수,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 총 이온수, 그리고 그 총 이온수에 따른 전류의 세기까지 표로 완성을 해놨습니다. 너희들도 요거 일단 정지시켜 놓고요. 이 표를 완성을 해 보면서 그래프로 그려볼 필요성이 있어요.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염산 2mm, 염산 2mm다라고 하면 얼른 2mm에 요 2mm 속에요. 염산 수용액 2mm 속에 수소이온이 2개, 염화이온이 2개 이렇게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아니면 2N개, 2N개 이렇게. 아니면 뭐 20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좀 숫자가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죠? 자, 수산화툼 수용액 10ml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트륨 이온이 10개, 수산화이온이 10개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라는 실험이죠. 자, 요 두 개를 합쳤어요. 혼합시켰습니다. 전체 수용액의 부피는 12ml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ml. 물론 생성된 물 때문에 부피가 약간 증가하지만 생성된 물에 의한 부피 변화는 무시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중화반응을 어제 얘기했지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빵게 되겠죠. 빵게. 얘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2개 있을 것이고, 나트륨 이온도 구경꾼 이온이 10개 있을 것이고, 얘는 2개하고 이거 2개 반응하니까 나중에 8개로 변합니다. 그죠? 이거 8개로 변해요. 그래서 실험 1에 수산화이온이 8개로 변하고 나트륨 이온은 그대로 구경꾼 이온이 10개 있고 염화이온도 2개 있었어요. 그죠? 수소이온은 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A 실험을 한 결과, 중화반응을 한 결과 둘 18이니까 총 이온수가 20개였다. 그죠? 그리고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를 보니까 22도씨였다라고 이제 한번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생성된 물의 개수는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냐? 자, 두 번째 B 실험을 볼게요. 자, 염산의 부피가 4mm였습니다. 4mm 속에 염산 수용액 4mm 속에 수소이온이 4개 있었고 염화이온이 4개 있었다라고 얼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4N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산화트륨 수용액 8mm에는 나트륨 이온이 8개, 수산화이온이 8개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된 물의 개수는 몇 개냐? 한 개 반응물이 수소이온이 4개니까 여기 다 없어지죠. 빵개 되겠죠. 요거 4개로 변하겠죠. 4개로 변하고 요 빵개 됐어요. 자, 염화이온은 그대로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8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 후에 총 이온수는 4개, 8개, 4개니까 총 16개가 되죠. 총 이온수는. 그죠? 자, 20개에서 총 이온수가 16개로 줄어들었네요. 자, 시실험을 보겠습니다. 시실험은 자, 염산 수용액, 염화수소 수용액 6ml하고 수산화트륨 수용액 6ml를 반응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6ml 속에 수소이온이 6개, 염화이온이 6개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 나트륨 이온은 똑같이 6개, 같은 부피에 같은 입자를 가지고 있다. 같은 농도라는 말은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6ml에는 나트륨 이온이 6개,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도 6개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반응 후에 2개를 섞으면, 혼합하면 요 6개 빵개가 돼버리죠. 수소이온 빵개, 수산화이온 빵개 돼버리죠. 자, 염화이온은 6개로 그대로 존재를 하고요.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도 6개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 보니까 총 이온수가 12개로 변했어요. 20개에서 16개로 12개로 이렇게 점점 이온수가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자, 이때 생성된 물의 개수가 6개네요. 이때 보니까 28도네요. 혼합용의 온도가 굉장히 높네요. 자, 요 C의 경우가 바로 뭐냐? 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비율로 가장 많이 반응한 상태, 그리고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는 요 C의 경우가 바로 중화점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어떻습니까? 가장 생성된 물의 개수가 가장 많아서 생성된 물의 개수, 다시 말해서 반응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혼합용액의 온도도 지금 28도씨로 지금 최고가 되고 있어요. 자, D 실험. D는 몇 ml를 반응했냐면 D 실험에는 염산 수용액 8ml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4ml를 반응시켰어요. 자,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염화수소 수용액, 염산 수용액, 염화수소 수용액 8ml에는 수소이온이 8개, 염화이온이 8개 있었겠구나. 같은 농도이기 때문에 4ml에는 나트륨 이온이 4개, 수산화이온이 4개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응 관계를 보시면, 자, 여기는 한 개 반응물이 OH 수산화이온이죠. 그러면 4개는 이거 빵개 되겠죠. 그래서 빵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개 중에서 여기 4개와 반응시키니까 이제 수소이온이 4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반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대로 8개, 4개 되면서, 자, 총 이온수는 16개가 됐네요. 다시 또 12개에서 1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또 생성된 물의 개수가 4개요. 반응량이 이제 줄었네요. 반응량이 줄었어요. 그죠? 2개에서 4개, 4개에서 6개, 6개 다시 줄었네. 이게 늘어나다가 줄었어요. 온도도 28도에서 다시 온도도 줄었습니다. 25도시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번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2번은 염산의 부피를 10ml를 반응시켰고요. 수산화트륨 수용액 2ml를 반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자, 염산 10ml에는 수소이온이 10개, 염화이온이 10개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산화트륨 수용액 2ml에는 나트륨이온이 2개, OH 이온이 2개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반응 관계 섞었습니다. 자, OH 이온이 한 개 반응물이죠. 한 개 반응물.
다 이 두 개는 빵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0개는 2개 반에서 8개가 되겠고, 그래서 8개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10개 2개로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온수는 8, 12니까 총 20개로 다시 또 늘어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총 이온수가 20개, 16개, 12개, 16개, 20개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또 늘어나네요. 그죠? 이온수가 늘어나니까 또 전류의 세기는 커지겠죠. 그죠? 이 총 이온수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결정이 되고요. 생성된 물의 개수에 의해서 온도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된 물의 개수에서 온도가 결정되고 총 이온수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갖다가 요 그래프를 니네들이 이제 한번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칸을 이렇게 뭡니까 그려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좀 달리 이렇게 표시했지 않습니까? 실험 A와 B는요, 이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수소 이온은 빵개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A와 B는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합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염기성이죠. 염기성이면 BTB 용액을 넣었을 때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 노초파, 파란색으로 변하겠죠. 염기성. 그 다음에 C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어요. 그래서 요 C는 혼합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되겠죠. D와 E는 보니까 혼합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존재하고 혼합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은 없어요. 그래서 D와 E는 산성용액이구나. 혼합을 했을 때. 그죠? 색깔을 좀 달리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생성된 물의 개수에 따른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22도, 25도, 28도, 25도, 22도니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겠니? 이거 또 없네. 또 빌려갈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겠어? 응? 그래프 개형이 그 교과서에 192페이지면 그래프 개형이 처음에 몇 도였니? 22도였죠? 거기 22도로 나왔나? 그냥?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점을 찍어. A 실험, B 실험, C 실험, D 실험, E 실험. 요게 이제 혼합용액의 온도 관련 그래프죠. 빨간 그래프. 물론 거기는 이제 뭐 숫자가 좀 다르지만 여기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라는 거지. 왜? 22도부터 출발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총 이온수를 보십시오. 이온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다시 또 늘어나죠. 이온수가 줄어들면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총 이온수에 비례해요. 이온의 농도에 비례하죠. 그죠? 혼합용액의 부피는 전부 12mm로 똑같으니까 이거 분모는 필요 없고 총 이온수가 20개에다가 16개, 12개로 줄어든다. 전류의 세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전류의 세기가 최소. 그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그래프 그려야 될 게 있냐면 요 총 이온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라 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총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수소에 대해서 그려봐. 수소는 빵개에다가 4, 8 수소에 대해서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이제 여기요. 요 총 이온수 변화에 대해서 그래프 그려보자.
수소 이온에 대해서 그래프 그려보고 염화 이온에 대해서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OH 이온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칠판에다가. 그래서 이거 좀 지우고, 지워도 되죠? 볼펜.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친구들아. 가로축, 세로축을 이렇게 딱 잡고요. 예? 여기 이제 이온수 변화 이렇게. 예? 이온수 변화 그래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염산 여기 이쪽에 이렇게 이게 이제 염산의 부피 그다음에 이렇게 또 밑으로 와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 이렇게 표시를 해 보셔야 돼요. 그죠? A 실험에는 수소이온이 빵개죠. 수소이온. 이렇게 보시면 이걸 섞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수소이온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뭡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까? 수소이온은 빵개, 계속 빵개고요.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려나요? 총 이온수 변화는 그래프가 그려지나요? 이거 조금 애매한데, 그지? 이거 지금 A의 경우고, 뭐 이렇게 해서 B의 경우, 뭐 C의 경우, D의 경우, E의 경우를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죠? A는 점을 찍어야죠. A는 수소이온이 빵개고요, 빵개. 그다음에 염화이온은 2개네요. 염화이온 2개. 이거 조금 애매하다. 그죠? 요 그래프 그리기가 좀 애매하네. 2개가. 예? 총 이온수 A, B, C, D에서 총 이온수는 그릴 수가 있겠네요. 총 이온수로 보자. 총 이온수를 보면 전에 A가 몇 개였습니까? 총 이온수가 20개죠. 20개.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경우 총 이온수는 몇 개죠? 네? B의 경우 총 이온수는 16개네요. 16개.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총 이온수가 12개네요. 이렇게 해서 12개. 그 다음에 D는 다시 16개. 이 16개. E의 경우는 또 20개가 되네요. 애매하지만 이렇게 총 이온수는 이렇게 한번 사실은 이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총 이온수의 변화 그래프다. 그죠? 총 이온수 변화. A는 염산이 몇 미리 있을 때죠? 염산이 2mm. 그 다음에 소나트륨은 10mm. 그죠? 10mm고. B는 몇 미리 있을 때입니까? B는 4mm, 8mm. 4mm, 8mm.
C는 6mm, 6mm 이렇게 있을 때 D는 몇 mm입니까? D는 8mm, 4mm, 8mm, 4mm. 그 다음에 여기 반대로 여기 10mm, 2mm.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총 이온수, 물론 이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이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 이온수는 비례하죠. 뭐에 비례하지?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전류의 세기 비례.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다. 이게 중화점. 이렇게 보시면 end point, 중화점. 반면에 이제 그 온도 변화는 어때요? 이제 여기 가로축, 세로축을 갖다가 총 이온수로 이제 하지 마시고, 전류의 세기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온도, 이 세로축을 이제 온도로 하자. 온도라고 한다면 C에서 몇 도죠? 시점에서 몇 도입니까? 여기 28도? 네? 여기 28도. 온도로 한다면 여기 28도. 28도. 그 다음에 이제 A에서는 몇 도죠? 22도죠. 예? 22도. 이렇게. 22도. 그 다음에 B에서는 몇 도죠? B. 25도. 이렇게. 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어보면 쭉쭉쭉쭉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또 이쪽에서 25도죠. 여기 또 22도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혼합용의 온도가 최고인 지점,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최저인 지점. 이 지점이 이 중화점의 전류의 세기다. 전류의 세기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숫자가 적혀 있으면 여기에 전류의 세기가 되겠지. 또 이쪽에 총 이온수면 중화점에서 총 이온수, 중화점의 전류의 세기 또는 중화점의 총 이온수. 총이온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화점의 온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또 그려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꼭 알아둬. 자, 생성된 물의 개수. 요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물의 개수는 늘어나네.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그래프도. 그래서 이 표를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표 꼭 그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꼭 잘 보시고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mm면 2개, 10mm면 10개, 10개. 같은 농도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리고 4mm면 4개, 4개, 8mm면 8개, 8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정한 다음에 꼭 여기에 생성된 물의 개수, 혼합용의 최고 온도, 총 이온수,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이런 것들을 여기 빈칸을 이제 완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몇 번 그려보면 중화반응의 이제 그 어떤 양적 관계들을 이온수 중화반응 시 이온수 관계라든가 중화반응 시 혼합용액의 온도 관계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요거 올려놓을 때 꼭
읽어보시고, 아니, 표 그려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2mm 2개, 10mm 10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중화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 뭐더라? 그것만 알면 되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응하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해요. 그치? 2개면 2개 반응할 거야. 한 개 반응물에 따라서 물의 개수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공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중화반응식 혼합용액의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는 비례하지. 뭐에 비례할까?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반응량, 반응량은 생성된 물의 개수다 라고 하는 걸 알아줘. 이 반응량이 뭐냐라면 생성된 물의 개수, 생성된 물의 개수, 생성된 물의 수, 물수. 중화반응식 혼합용액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느냐? 이온의 농도에 비례하거든요. 사실 이온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혼합용액 부피분의 전체 총 이온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중화점 이전까지 예를 들면 전체 이온수가 같을 수가 있거든요. 같을 수가 있을 때는, 같을 때는 이온의 종류를 고려해야 돼요. 이 중화점 이전까지 A, B, C까지 전체 이온수가 같을 수가 있어. 이 분자가 전체 이온수가 같은 경우는 이온의 종류를 고려하는데, 이 어떤 이온이 있을 때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지냐? 이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많이 있으면 이 전류의 세기가 좀 더 커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경꾼 이온이 가장 전기 전도도의 역할이 가장 약하지. 그래서 어떤 이온이 있을 때 전류의 세기가 커지냐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 어떤 이온보다 많을 때냐면 구경꾼 이온보다 더 많이 있을 때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 총 이온수가 같은 경우 그래야. 총 이온수가 같은 경우. 자, 지금 요거 이렇게 해봤네요. 똑같이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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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m일 때 혼합용의 온도는 C가 가장 많다, 아니 높다. 요게 중화점의 온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 빵개 20개 20개, 5개 5개, 15개 15개, 10개 10개, 10개 10개, 15개 15개, 5개 5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알자 이온 반응 관계를 따져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에? 됐다 그래 친구들? 에? 야, 그러면 이게 중화점이야. A, B는 무슨 용액일까?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중성일까? 뭐가 많냐? OH가 더 많지? 염기성이겠지. A, B는. D는 무슨 용액일까? 산성 용액이겠지. 수소이온이 더 많이 존재하겠죠. 수산화이온은 없고.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복인데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입니다. 지시하게 색깔도 좀 암기는 하셔야 돼요.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 자, 중요한 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뭐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중성에서 페놀프탈레인을 집어넣으면 무색입니다. 원래 페놀프탈레인 자체가 무색이죠. 근데 페놀프탈레인 용액, 무색인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염기성에다가 집어넣잖아. 그러면 붉게 변해버리죠. 무무빨, 그죠? 빨주노, 노초파.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중화반응에서 이온수 변화 꼭 알아줘야 돼. 중화반응에서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므로 혼합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수가 같으면 중화반응이 완전히 일어나서 중성이 된다. 용액이. 이때 중성이 되는 요 지점을 우리가 중화점 이래. 알겠지? 그런데 이제 혼합을 했는데 수소이온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럼 혼합용액은 산성이겠지.
혼합을 했는데 수산화이온이 남았어요. 수산화이온 수가 남았으면 혼합용의 염기성을 나타내겠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냐? 그죠? 자, 산과 염기가 반응해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뭐라 그러지? 중화 반응이다. 교과서에 요거 있나 봐라. 확인 문제. 어디 있나 확인해. 93쪽에 있단다. 중화 반응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일상생활에 중화 반응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여기 있죠. 자, 생선 비린내를 없앨 때는 레몬즙. 김치의 신맛을 없앨 때는 우리가 조개 껍데기 집어넣으면 돼요. 예? 신맛을 없앨 때는 조개 껍데기. 위산이 과다 분비하면 알마겔을 먹으면 되죠. 알마겔, 델포스나. 예? 벌에 쏘였어요. 암모니아수 바르면 되죠. 암모니아수. 벌의 침의 액성이 산성이거든요. 벌침. 그러니까 암모니아수, 염기성을 바르면 되죠. 암모니아수.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 염기성인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시키는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이 이용되는 이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생선회에 레몬즙을 뿌렸습니다. 그럼 비린내가 없어지고요. 위산을 중화시키려면 이와 같이 제산제, 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를 써요. 제산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이 있죠. MG, 약한 염기성 물질, 수산화, 마그네슘, MgOH2. 예? 또는 제산제로서 이런 것이 있어요. AL, 수산화 알루미늄, 가로 넣고, OH, 가로 닫고, 3, 예? 수산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산제로서 사용되고 있죠. 알마겔.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리죠. 석회가루. 예? 제산제는 산을 중화하기에 복용하는 것이므로 주성분은 염기성 물질이다.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산에 의한 복통을 완화시키는 물질, 약한 염기성 물질, 예를 들어서 MG 가로 열고 OH 가로 닫고 2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아둘 거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여 우리가 예를 들면 한 개 반응하면 한 개의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다. 반응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해서 혼합용액의 온도가 올라가죠. 예? 혼합하는 수용액 속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수가 같으면 모두 반응해서 중성이 되죠. 이때 중성이 되는 이 점을 중화점이다. 특히 농도가 같다는 말은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존재한다. 10ml, 10ml에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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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가 있는 거예요. 2ml, 10ml에는 2개, 2개, 10개, 10개 있을 때 농도가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다. 자, 중화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이고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혼합용의 온도가 높아지죠. 이유는 반응하는 수소이온, 생성된 물의 개수에 의해서 혼합용의 온도가 높아지죠.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게 된다. 중화점이라고 하면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1대1의 비로 가장 많이 반응한 상태가 중화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산화트륨 수용액 BTB 용액을 떨어뜨린다. 우리가 BTB 용액의 색깔 변화 알죠? 노초파. 예?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자, BTB 용액을 이 수산화트륨 수용액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BTB 용액을 묽은 염산에 떨어뜨리면 노란색이 되죠. 노초파 BTB 용액.
자, 그다음에 우주선에서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팀을 사용한 정화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인간이 내뱉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하죠. 인간이 내놓은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2배 LiOH가 잡아먹죠. 이거 염기성이고 LiOH는 염기성이고 CO2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을 만들어내죠.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는 원리죠. 예? LiOH, 수산화 리튬을 사용해서 우주선에서 우리 인간이 내놓은 이 CO2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중화 반응이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HCl 10ml에 10개 있었고 NaOH 5ml에 5개가 있었다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온수 관계를 한번 따져봐라. 자, 10ml에 10개 있었고요. 5ml에 5개 있었어요. 그러면 몇 개가 물이 나올까? 몇 개의 물이 나올까? 5개 물 나오겠죠. 자, 산의 음이온수는 몇 개죠? 염화이온은 몇 개죠? 염화이온 몇 개냐? 염화이온은 10개지. 그러면 남은 수소이온은 몇 개니? 여기 5개. 플러스 나트륨 이온 몇 개니? 5개. 이퀄 되죠? 산의 음이온수는 남은 수소이온수에다가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수하고 똑같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좀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 빵미리, 빵개, 20ml, 20개, 10ml, 10개, 그 다음에 20ml, 20개, 20ml, 20개, 20ml, 20개, 30ml, 30개, 20ml, 20개, 40ml, 40개, 20ml, 20개 해서 생성된 물의 개수, 혼합력의 최고 온도, 총 이온수, 전류의 세기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표를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이온수 보실래요? 총 40개 똑같잖아요. 이처럼 이온수는 똑같은데 어디에 전류의 세기가 더 높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많은 게 전류의 이온수가 더 커져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40개 같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0개, 80개로 늘어나면 전류의 세기는 커지겠죠. 여기가 이제 요 시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중화점이 돼요. 그래서 요 칸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요 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은 똑같아. 아까 좀 쉬운 거 해봤잖아요. 결과는 해보는 거는 10ml면 10개 섞겠구나. 20ml면 20개 있겠구나. 생성된 물이 몇 개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 물의 개수에 따라서 혼합력의 온도가 올라가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총 이온수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겠구나. 이것만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혼합력의 온도는 이렇게 계산하고 전류의 세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또 온도, 전류의 세기 관계도 따져볼 수가 있고 총 이온수도 그래프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알겠냐?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정지를 시켜 놓은 다음에 여러분 빈칸 0개 20개 10개 20개 이렇게 한번 너희들이 직접 넣어봐야 돼요. 그래프로. 그래서 표를 완성한 다음에 그래프로 그려봐라. 이와 같이 총 이온수, 전류의 세기,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본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